선생님 다음 질문은 제가 우리 롯데말 쌤 많이 이제 뵙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 자율주행 차 안에서 어떤 잉여 시간을 연구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친구들이 운전을 안 하잖아요. 운전 안 하면은 그동안 뭐 할 거예요? 그동안 운전 안 하는 동안 뭐 업무를 보든 뭐 영상을 보든 할 텐데 그 어떤 콘텐츠를 이렇게 연구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좀 부정적일 수 있는 건데 자동차는 막 움직이고 흔들리고 하는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사이버 멀미가 좀 심하지 않을까요? 저는 차 좋아하지만 전 차에서 책을 아예 못 보거든요. 너무 좋은 어지러워가지고. 네. 말씀이시죠. 사이버 멀미가 좀 많이 심각할 것 같아요. 이제까지 일단 첫 번째는 사이버 멀미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그러니까 네네네. 자동차 안에서 타서 멀어지는 멀미는 그냥 멀미고요. 아, 네네네. 사이버 멀미 같은 거 이제 예를 들면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같은 거 썼을 때가 이제 사이버 멀미고 VR, 예, 네네. 그런 거요. 그래서 이제 조금 구분할 필요가 없고 지금 한솔님께서는 제 이제 연구 분야를 아시기 때문에 사이버 멀미인데 제가 지금 무슨 연구를 하고 있냐면은 향후 5년 뒤 10년 뒤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쫙 퍼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7년에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거리를 누빌 것이다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2025, 6, 7년이면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우리가 뭘 할 것이냐? 즉 잉여 시간이나 이경 시간이 남는데 뭘 할 것이냐? 그래서 첫 번째 조금 다른 얘기하지만 네네. 한솔님과 같은 컨텐츠를 전공하거나 미디어를 전공하시는 분들 컨텐츠 아주 좋은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하셔가지고요. 컨텐츠 분야를 공부하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전 세계에 여러분들이 만든 컨텐츠를 우리가 얼마든지 수출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시장이 더 커진다. 컨텐츠 분야 좋다라는 거 네네. 1번. 자동차에서 책을 보는 거 힘들죠. 너무 어지럽습니다. 너무 어지러워. 스마트폰 보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요. 등등등등. 그런데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벌어진다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아니면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덜컹덜컹 이러진 않을 것이다. 기술적인 것 때문에 첫 번째는 네네네. 자율주행 자동차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알아서 쫙 이렇게 가지 않을까? 왜냐면 사람은 이렇게 되니까 화나면 막 밟고 그런. 근데 얘는 이렇게 안전하게 갈 테니까. 네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 당장 2025년부터 그럴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네네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승차감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저는 두 번째 이제까지는 네네. 자동차 안에서 사람들이 책 보고 뭐 그 미디어를 활용한다는 거에 대한 연구 투자를 거의 안 했어요. 네네네. 그런데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은 자동차 안에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R&D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 저는 미리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네. 저처럼 자동차 안에서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된다면은 아까 전에 한솔님이 얘기했던 자동차 안에서 HMD를 쓰고 스마트폰을 보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에 멀미 또는 사이버 멀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것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서서히 그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일어난다면은 저는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멀미에 대한 자동차를 타면 멀미가 없어지는 그러한 것도 뭔가가 나올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사이버 멀미 역시도 자동차 안에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고 어떻게 했을 때 집에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경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선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사이버 멀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이제 감각이 충돌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여기 집에서 HMD를 쓰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있어. 그러면은 네네네. 나는 지금 내 머리는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걸 가만히 있죠. 알잖아요. 네네. 그런데 또 다른 뇌 반응에서는 이거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네라고 오니까 나는 현재 여기 있는데 롤러코스터 타고 있어라는 감각 지각의 충돌 때문에 사이버 멀미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불일치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연구하는 분야는 뭐냐면은 자동차에 탔으니까 자동차의 움직임 대로 직진, 좌회전, 우회전 하는 거를 센서가 인식하면은 이 영상 컨텐츠도 그렇게 움직인다면은 사이버 멀미는
상대적으로 덜 발생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그 연구를 하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그 질문은 네. 당장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게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지만 그건 역시도 그런 문제점이 계속 부각되고 얘기된다면은 저는 기술이 충분히 해결했을 수 있다라고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여쭤봤던 게 다 좀 뭔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정리 지금 제가 한번 해보면은 그려져가지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점점 이렇게 뜨는 시장이고 콘텐츠로 뜨는 시장인데 문제점은 많지만 뜨는 시장이기 때문에 연구가 계속 할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그것 때문에 이게 연구를 하기 때문에 해결이 될 거다. 약간 이런 흐름으로 좀 가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찾으셔서 기술을 적용시키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면은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주제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안에서도 기존에 있었던 생각만으로 이걸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이 안에 뭔가 새로운 게 벌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 새로운 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만드셔서 적용하셔도 되고 기존에 있는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하셔도 되고 그래서 꼭 반드시 예전처럼 꼭 어디 삼성 뭐 이런 현대 네. 대기업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분야에서 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기업을 찾아가시면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하면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중고등학생 너 때만 친구들뿐만 아니라 뭐 대학생, 물론입니다. 성인 분들도 꼭 물론입니다. 한번 알아두시면 되게 예. 좋은 내용 같습니다. 선생님 이제 좀 마지막 질문을 드릴 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선생님이 보시기에 최근 그 자율주행 자동차 뭐 국내든 국외든 기업들 하는 것 중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좀 어느 기업이 좀 선도할 것 같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요즘 MZ세대 친구들이 주식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주식 방송은 아니지만 뭐 주식 추천, 종목 추천 아니지만 선생님이 보시기에 어느 기업이 조금 앞서 나갈 것 같다. 가장 먼저 좀 성장할 것 같다. 그런 기업 한두 군데를 꼽아 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 저도 네. 이제 리포트를 보면서 네, 이야기할 네.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기업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사실이고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식 얘기했으니까 그 투자를 잘 할 수도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율주행이 기술이 가장 앞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결국 데이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그나마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역시 대표적으로 테슬라입니다. 왜냐? 테슬라는 지금 자동차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네.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거 다 데이터 모으는 거거든요. 그럼 테슬라가 데이터 모으면 그걸 이용해서 또 발전시키게 되고. 그래서 상용화를 먼저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 테슬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자동차 기업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왜냐? 여기는 공산당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요. 뭐 개인정보 뭐 이런 거는 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공산당에서 선언해서 이게 네.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거든요. 개인의 어떤 보호보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그렇죠. 예, 지금은 공산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기업이 네,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점 때문에 정보, 즉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저는 중국 쪽이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요. 그래서 바이두가 지금 그쪽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인텔이라든지 이런 데를 갖다 쓰는 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니오 같은 데는 인텔 거 갖다 쓰거든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두를 얘기하는데 바이두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자율주행 하고 있다고 선언을 하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공산당과의 관계도 분명히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수많은 특혜를 가져갈 것이고 그래서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테슬라와 아마 바이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역시 데이터 수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이 성장 그건 사실 데이터가 거의 키포인트인 거네요. 그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구글의 웨이모가 있었거든요. 구글의 웨이모는 지금 조금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구글 네네. 웨이모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시뮬레이션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주행으로 가지 않고 네. 어차피 인공지능으로 하는 거니까 그 바깥에 있는 도로 상황만 가지고 오면은 굳이 차 안 다녀도 돼도 시뮬레이션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갔거든요. 결이 좀 다르네요. 그럼 다르죠. 테스트가. 그러니까 테슬라 직접 주행하게 만든 거고 개인이. 구글은 지금 조금 사업을 조금 좀 늦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은 실질적인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내지 않을까.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지금 수집하고 있는 테슬라와 중국의 자동차 기업, 특히나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는 그 자율주행 그 기능을 만들고 있는 바이두 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너때말 친구들 해외 주식도 되게 하기 쉽거든요. 테슬라랑 중국 이 기업들 바이두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때말 선생님과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그 자율주행 자동차로 시작되는 많은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